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전세계 무기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무기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무기는 굉장히 잘생긴 탱크입니다. 참 제가 한때 참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탱크인데요. 우리 K2 전차 나오기 전까지는 이 탱크 참 좋아했었습니다. 자, 3.5세대 전차 시대를 연 걸작입니다. 프랑스의 AMX 56 르클레르 전차입니다. 르클레르. 프랑스 디자인 강국이죠. 디자인 강국인 프랑스에서 만들고 했던 전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참 잘생겼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근데 성능도 좋습니다. 자, 프랑스의 AMX 30 전차의 후계 전차 모색에 나섰습니다. 1978년도인데요. 좀 늦었죠.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게 이제 당시 프랑스의 주력 전차인 AMX 30입니다. 이것은 2세대 전차고 당시 M60 이런 것들처럼 2세대 전차인데 그때 미국과 독일이 서독이 1960년대 이미 MBT-70 계획을 해서 3세대 전차를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1970년대를 대비한 메인 배틀 탱크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MBT-70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쫓나가서 따로 레오파드 만들고 에이브람스 전차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60년대에 이미 서독과 미국은 3세대 전차를 가려고 했던 준비를 했던 시기였는데 프랑스는 10년이 늦었어요. 1978년도에 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3세대 전차 만들자. 쟤들 보니까 막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거 뒤처지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AMX 30은 독일의 레오파드 1처럼 30톤대의 무게, 그러니까 한 38톤 정도 됐어요. 30톤대의 무게에다가 빠른 기동력. 독일 레오파드가 빨리빨리 이렇게 회피 기동하면서 전투한다 이런 개념 아니었습니까? 사실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혀졌지만 그래서 30톤대의 가벼운 그런 무게에다가 빠른 기동력을 추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포는 105mm 주포예요. 그래서 이 공격력은 미국의 M60하고 비슷하지만 방어력은 아주 좀 떨어지는 그런 전차인데 당연히 이걸 가지고 냉전의 극한기에 다다랐던 7, 80년대를 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새 전차 만들자. 이제 이렇게 뒤늦게 1978년도에 소요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일이 미국하고 MBT-70 하다가 쫑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혼자 만들려고 하니까 좀 돈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서독하고 제휴를 하자고 합니다. 1980년도에요. 그래서 예산 정한 방안을 모색하던 프랑스가 독일, 당시는 서독이죠. 공동개발에 합의합니다. 1980년대. 그래서 프로젝트명으로 참 예의 없습니다. 이 프랑스가 한마디로 싸가지 없어요. 우리는 나폴레옹 원 전차, 그리고 이제 서독은 우리는 캄프 판저 3 이렇게 그 프로젝트명을 붙였는데 아니 나폴레옹 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나폴레옹이 과거에 지금의 독일 이런 거 완전히 그냥 서유럽 또는 유럽 전체를 짓밟았던 그런 장군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같이 전차 개발 사업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도고 헤이지아로 또는 이토 히로부미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예의 없는 짓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쫑났습니다. 왜냐? 둘 다 너무나 걸출한 탱크 만드는 회사, 포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아트,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메탈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서로 자기 포, 또 자기 장비, 자기 엔진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너무 센 이런 상대끼리 같이 합작하자 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 까자 이러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감정만 상하고 2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1982년도에 야, 답답하고 말 안 통하는 말도 안 통하는 이 게르만스키, 이거 러시아 말 같은데 아무튼 이 게르만스키, 그리고 독일은 나폴레옹으로 이름 지을 때부터 알아봤다. 에이 놈의 자식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쫑나버렸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쫑났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독일은 레오파드 2 전차를 완전히 그냥 달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달리자 해서 독자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차 독자 개발에 나선 프랑스가 EPC 프로젝트를 시동을 겁니다. 이때가 1983년도인데 자, 프랑스 정부님이 지아트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저 독일 놈들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차기 전차는 그냥 우리 혼자 만들어야 되겠다. 준비는 됐지? 하니까 이제 지아트가 물론입니다 무슈.
요구사항은 정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야, 기왕 만드는 거 저 독일 놈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 주포부터 엔진까지 전부 국산화하고 쟤들이 만든다는 그 신형 레오파드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트가 저 전차 기술은 저희가 조금 딸리는데 뭐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시면 비용이랑 또 리스크가 좀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가 지금 있는 AMX30으로 당분간 좀 버텨볼 테니까 일단 만들어봐. 독일 놈들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수출 많이 하면 본전 뽑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 많이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형 전차 3세대 전차를 만들기로 합니다. 1983년도에 이제 혼자서 하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국산화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달립니다. 달려서 불과 3년 만에 시제 차량이 나왔어요. 이때 1986년도 이때 우리 같으면은 K1 전차 시제 차량이 나왔을 그 무렵입니다. 우리 K1 전차 105mm포를 달고 나왔었는데 이때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에 120mm 주포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제 차량을 가지고 시험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시험 평가를 안 하냐? 기자들이 묻습니다. 저 시제 차량 성능 평가는 언제쯤 하시나요? 우리 기사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아니 좀 기다려봐, 돈 있어야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성능 평가하려면은 시제 차량을 여러 대 만들어서 뭐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황당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 시제 차량 하나하나가 양산형이 아니기 때문에 꽤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제 차량의 성능 평가할 예산을 안 준다.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딜레이 돼가지고 계속 몇 년씩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시제 차량 나왔는데 성능 평가 미루고 하다가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소련이 사라졌죠. 냉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개발 지연 때문에 얻어진 전화위복인가? 아무튼 완성형 르클레르가 이후에 무려 7년 후에 1993년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시제 차량 나왔다가 93년도에 갔으니까 그 사이에 계속 이제 개량 발전을 이제 거듭하죠. 처음에 나왔던 이 시제 차량 한번 보시면 레오파드 2 전차의 초창기형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완전 수직 장갑, 딱 수직 장갑이죠. 레오파드 2처럼 수직 장갑인데 뭐 이때는 일본의 90식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이런 것들처럼 완전히 이 수직 장갑이 유행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실 수직 장갑이 방어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개량을 해나가는 차에 1993년도에 이런 형상을 딴 탱크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동 장전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숫자를 줄였어요. 원래는 이제 뭐 항상 뭐 거의 대부분의 전차가 4명이서 탄약수가 있지 않습니까? 탄약을 야 대탄 그럼 대탄 갖다 놓고 날탄 그러면 날개 안정 철갑탄 갖다 놓고 하는 탄약수가 있는데 우리 K1, A1 전차처럼 그런데 우리 K2 전차처럼 그 탄약수를 없애고 그냥 포수가 날탄 누르면 날탄이 철컹철컹 장전이 되고 대탄 누르면 대전차고 폭탄이 철컹철컹 장착이 되는 자동 장전 장치를 여기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듈형 복합 장갑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장갑들이 피격이 되어서 부서지면 그 부서진 그 하나의 모듈만 교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번 전투에는 이런 장갑이야, 이런 스타일이야. 뭐 그래서 전투의 성향에 따라서 장갑의 성질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서는 정말 대단한 포를 달았습니다. 52 구경장 활강포를 달았어요. 당시 미국의 M1 전차 그리고 뭐 지금도 미국의 M1A2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우리 한국의 그 이후에 1호부터 10년 이후에 나온 K1, A1 전차 이런 3세대 전차들이 전부 44 구경장 주포입니다. 독일 레오파드도 마찬가지고 일본 90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K1, A1 그리고 미국의 M1, A2도 마찬가지고 전부 44 구경장. 그러니까 주포의 길이가 짧아요. 짧다는 것은 포구 초속이 상대적으로 느리죠. 느리다는 것은 관통력이 부족하죠. 이제 이런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52 구경장 활강포를 달았어요. 자, 1993년도에 52 구경장 활강포. 우리 한국의 K2 전차가 1호부터 거의 17년 이후에 뭐 지금 뭐 양산하고 있으니까
20년 가까이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2 구경장 활강포예요. 그러니까 이때로서는 세계 최강의 공격력이었던 겁니다. 재원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무게는 54.7톤.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가 56톤이니까 우리 K2 전차보다 살짝 1.3톤 가볍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 우리 K2하고 같아요. 속도는 시속 72km의 최대 속도입니다. 무장은 120mm 52 구경장 활강포, 그리고 승무원은 자동 장전 장치가 있으니까 3명, 이렇게 해서 전투를 하는 획기적인 전차를 93년도에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것도 잘생기고 성능도 좋고 이런 전차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프랑스답게 생긴 것도 끝내주게 생긴 디자인 강국 만들었어요. 그래서 3.5세대 전차 시대를 개척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당대 최강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냐, 자, GRT가 이제 이걸 다 만들었으니까 저희 전차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400대 정도 양산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원래 이 계획 세울 때는 1400대의 물량을 뽑는 거였습니다. 왜냐? 냉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련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차가 한 1400대 정도는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1400대 만들어서 지금 있는 AMX-30을 전부 대체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93년도니까 냉전 끝났지 않습니까? 소련은 사라졌죠. 당시 93년도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뭐 중국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완전 재기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렇게 될지도 몰랐고, 완전히 러시아는 정말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동구권은 도미노처럼 서구 세력에 편입되기를 희망했고, 그러니까 양 사방에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1400대야. 야, 냉전 끝났는데 무슨 개소리야. 400대만 해. 이 400대도 진짜 많이 쳐주는 거다, 야. 해가지고 400대만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최초의 이 르클레르를 생산을 할 때 최고의 성능으로 뽑아봐 했을 때 프랑스 정부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수출 많이 하면 되잖아 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수출 많이 하면 되죠. 왜? 최고의 성능에 공격력 최강이죠. 거기다가 생긴 거 이렇게 잘생겼죠. 또 AMX-30, 과거에 이제 이 제3세계 수출 많이 했습니다. 이 AMX 전차를. 그러니까 그런데 하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문제는 너무 늦게 출시가 됐어요. 이미 시장은 레오파드2의 중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냉전도 끝났고 기가 막힌 매물도 싸게 나왔는데 너를 왜 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자, 팔아 뭐 하니까 시장은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독이, 즉 독일이 냉전시대에 레오파드2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무려 2350대나 찍었어요. 그랬는데 찍자마자 냉전이 끝나버렸어요. 독일은 통일이 되어버렸고 그 무서운 소련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 독일군이 이만한 탱크를 2350대나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려 1584대나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0여 대 남았는데 그중에 실제 지금 현재 독일군이 운용하고 있는 것은 200여 대밖에 안 되고 600대 정도는 500여 대는 치장물자로 돼 있어요. 이것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445대부터 시작해서 터키 343대 해가지고 핀란드까지, 폴란드, 핀란드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중고로 팔아서 중고 합계 1584대를 팔았습니다. 만약에 냉전이 끝나지 않고 서독이 이 레오파드2 전차를 중고 물량에 내놓지 않았다면 유럽 그리고 중동 이 지역은 완전히 레오파드2와 이 르클레르의 각축장이 됐겠죠. 그래서 르클레르도 많이 팔았겠죠. 왜? 공격력이 일단 당시 경쟁 상대였던 레오파드2보다는 훨씬 좋았으니까. 그래서 많이 팔았겠죠. 그런데 한 대도 못 팔게 된 겁니다. 왜? 유럽이 전부 그냥 레오파드2 중고로 다 사버렸으니까. 참 정말 시기를 잘못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정말 고마운 고객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바로 겨우 잡은 중동의 VIP UAE가 2010년 이후에 이 전차를 산 겁니다. 388대를 사고요. 46대의 군함전차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클레르 계열을 400여 대를 사게 된 건데, 야, 이거 보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거의 뭐 중대 뭐 이 정도의 이 대대 뭐 이 정도의 이 군함전차 하나 있고 뭐 이 정도인데, 여기는 388대 군함전차가
전차가 46대 있으니까 실제 전투를 해본 데는 이런 겁니다. 왜? 깨지고 많이 한다. 빨리 가서 끌고 오고 견인해오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 전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건데 우리는 일단 펀치만 많이 가지고 있고 외형만 많이 느리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군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우리는 지원시설이, 지원 전력이 너무 약해요. 왜? 일단 외형, 부대 숫자만 막 만드는데 이런 데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니냐. 과연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이런 구조, UAE도 지금 이러는데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이 부대 구조, 장비 구조가 맷집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실전 성능을 보여준 겁니다. UAE가 후티 반군, 대전차 미사일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후티 반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70대로 구성된 한 개의 이 기갑여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대, 그러니까 한 개 소대가 뭐 어딘가에서 그 공격을 대규모로 받은 거예요. 후티 반군의 이 대규모 대전차 미사일 세례를 양 사방에서 그냥 막 공항 받은 겁니다. 세대가. 그랬는데 전부 멀쩡했어요. 내부에 있는 승무원들이 한 명도 안 죽은 겁니다. 그냥 모듈 장갑 몇 개만 막 부서지고 한 발 맞은 것도 아니고 이 세대가 그냥 대전차 미사일의 각종 대전차 미사일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정면만이 아니고 정측면 다. 그런데 멀쩡했다. 이야, 지금 후티 반군 당연히 RPG-7 가지고 있겠죠. 우리 K2 전차 또는 K1, A1 전차가 RPG-7 측면에서 맞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레오파드 전차 지금 이제 이 터키가 레오파드 2, A4 많이 수입해 갔는데 뭐 IS나 이런 데로부터 맞아가지고 포탑 날아간 거 사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또 사우디 미군 에이브람스 전차 가져갔는데 역시 코넷 대전차 미사일 맞고, 물론 뭐 여기는 코넷은 안 맞았겠죠. 그거 맞고 포탑 날아간 거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 레오파드 2 전차 이런 것들도 포탑이 척척 날아가는 그 중동에서 이 르클레르가 완전히 대전차 미사일 세례를 받고 세대가 멀쩡하게 승무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당연히 52구경장이니까 엄청난 공격력인데 방어력까지 최강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왜? 레오파드2의 중고물량 1584대가 쫙 깔리는 바람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이제 스콜피온 프로그램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프랑스 육군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C4I를 하나로 다 통일해가지고 우리 한국 육군이 이걸 지금 본받아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데 아미 타이거 4.0, 백두산 호랑이 뭐 이런 건데 전부 다 C4I로 하나를 엮어서 합동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르클레르 전차가 있다. 그래서 이 르클레르 전차와 함께 이 스콜피온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라. 라는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이 르클레르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도 아무도 안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를 앞서갔던 르클레르 전차. 그렇지만은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정말 시대를 앞서갔지만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레오파드 2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는 완전히 폭망해버린, 그리고 내수에서도 폭망해버린 그런 르클레르 전차.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이 르클레르 그리고 르클레르 후속으로 이미 독일하고 같이 합동 전차 개발 사업을 다시 합니다. 이제는 나폴레옹 1 이런 거 이름 안 붙이겠죠. 그래서 다시 합동으로 지금 2030년대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클레르는 뭐 지금 이렇게 스콜피온 프로젝트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정말 잘 만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끝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 K2 전차가 흑표 전차 이거 만들었을 때 르클레르를 많이 참조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술 지원을 직접 받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52구경장 주포 그리고 모듈형 장갑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를 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 이런 부분들은 르클레르에서 개념을 참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아본 바에 따르면 르클레르 기술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바는 없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K1 전차가 참조를 한 이 르클레르 참 잘생겼는데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